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산물 기피 현상에 이미 큰 타격을 입은 수산업계에선 아예 일을 그만두겠다는 한숨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동해안 최대 수산물 시장인 포항 죽도시장. 손님들로 가득해야 할 시장이 한산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식에 수산물 소비가 줄면서 매출이 지난해 대비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평상시에 한 바구니에 10,000원 정도에 팔리던 이 생선은 지금은 한 바구니에 3,000원에도 잘 팔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인들은 장사를 접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이 이래 안 될 수가 없었다, 여태까지. 22년 동안 해도. 진짜로 안 된다. 하루 이틀 안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생선이 안 팔리니까 생계가 위험할 수밖에 없어. 보상은 받아봐야 그뿐이라 생계 앞으로 후세들이 문제지. 앞으로가 걱정되는 건 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산물은 먹지 않겠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뭐 안 사 먹지 뭐 진짜 솔직히 내일부터 한다며. 근데 안 살 거야. 이번에 사고 안 사 이제. 뭐 굶더라도 그냥 먹으면 저거 해야지. 고기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수산물 기피 현상에 어민들도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국적이던 업 한 장은 텅 비었습니다. 장사가 좀 될 때는 차들이 마당이 꽉 찬다고 요조라고 조조라고 꽉 차는데 지금 차가 없잖아요. 횟집에 손님이 없으니까 상인들이 고기 사라를 아예 안 들어오잖아요. 17년 정도 됐는데 이제 뭐 장사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수산하는 사람들은 지금 다 마음이에요. 이거 안 했으면 하는 마음밖에 없죠. 경비는 오르고 소비 감소로 수산물 가격은 폭락하면서 조업을 그만두겠다는 어민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반 이상으로 하락됐으니까 그 어민들이 지금 엄청 힘들어요. 그 이제 뭐 내일 방류 시켜버리면 더 힘들다고 봐야지. 배가 출항 못해요 내일부터 이제. 동해안이 일본 오염수 방류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수산업계 피해 보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대구에서는 80여 개 시민단체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방류를 결정한 일본뿐 아니라 동조한 우리 정부에 대한 반발과 규탄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여당 안에서조차 정부를 향한 강한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대구의 시민사회, 학회, 종교계 등 80여 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심판 대구 시국회의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일본 어민뿐 아니라 주변국과 태평양 도서국 시민, 바다 생태계를 살아가는 모든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범죄라며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자국민의 안전은 뒷전인 채 오히려 일본 정부보다 앞서 오염수 안전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지난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오염수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으면서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뒷전인 모습을 보였다. 일본의 로비가 드러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부실한 검증을 맹신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권 퇴진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검증 절차조차도 관철하지 못하는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당 안에서조차 강도 높은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섰던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을 우롱하는 말장난이나 하는 비겁한 정권이고 의혹투성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대통령실 예산으로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을 이 홍보하는 그런 영상 제작물도 만들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반대하는 나라의 입장입니까? 그래 놓고 그따르고 속다르다는 게 속으로는 뒤로는 다 찬성해 놓고 겉으로는 국민 여러분 찬성이나 지지는 결코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러니까 아니 국민이 바보입니까? 일제강제징용 제3자 변제, 동해의 일본해 표기, 핵오염수 방류, 동조까지 명분도 실리도 모두 놓치는 굴욕적인 외교가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발과 규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환경단체의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막대한 양의 방사성 물질이 동해안으로 흘러들 경우
바다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할 수 없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이렌이 울리자 경주 시민들이 하나둘 쓰러집니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바다 생태계가 큰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생물 농축을 통해 바다 생물에 축적된 방사성 물질이 인간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후쿠시마 앞바다의 세슘 농도가 한 10베크렐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잡히는 물고기에서는 18,000베크렐이 나오고 있고 근데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방류가 된다라면은 더욱더 많은 오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일본 정부는 앞으로 30년 동안 134만여 톤의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겠다는 계획인데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수습 시점을 알 수 없는 만큼 이번에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고 나면 끝나는 시점은 가늠할 수 없다는 겁니다. 폐로가 되기 전까지 많은 양의 오염수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30년 이후에도 오염수 방류는 이어진다. 그래서 지금의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양의 오염수 방류를 보게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허용은 결국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철폐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수산물 수입 금지의 어떤 전제가 되는 후쿠시마 바다의 방사능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는 평가될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공식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은 과학적,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올해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67만 1천여 명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20.2%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시군별로는 영덕에 올해 14만 1천여 명이 방문해서 지난해보다 47%나 늘었고 경주에도 10만 9천여 명이 찾아 지난해보다 34% 증가했습니다. 또 포항은 이번 주말까지 운영되는 가운데 현재까지 27만 2천여 명이 찾아 지난해 23만 4천여 명에 비해서 16% 늘었습니다.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법률 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가 오늘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단장에 대해서는 해병대 수사단의 자료를 영장 없이 국방부 검찰단이 위법하게 회수했고 해병대 수사단장을 대상으로 집행한 영장에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없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해서는 해병대 수사단장과의 통화에서 혐의를 빼달라는 등의 내용은 군사법원법에 어긋난 지시로 수사단장의 권한을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번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적법한 군사법 시스템이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포항시가 2차 전지 특화단지 선정 후속 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는 2차 전지 분야 석학 및 전문가들로 전지보국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글로벌 초격차 선도를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오는 10월에 2차 전지 기업 협의체를 발족하고 11월에는 배터리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고 허대만 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의 일주기를 추모하는 문화제가 오늘 포항 철길숲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추모 문화제에는 안민석, 김두관, 민병덕 의원과 임미애 경북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해 고인의 유지인 지역주의 타파 정치개혁법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허 전 위원장은 지난 1995년 만 26세의 최연소 포항시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해서 경북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로 7번 출마해서 모두 고배를 마셨으며 지난해 8월 22일 향년 54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주시는 월성원전 방패장 민간환경감시센터의 신임 센터장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부터 공모에 나섰지만 적격자가 없어서 다음 달 1일까지 재응모를 받는 겁니다. 경주시는 관련 분야 학위와 경력에 따라 응모 제한이 있으며 신임 센터장의 경우 5급 사무관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밝혔습니다. 제9대 포항공대 총장에 선임된 김성근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장이 오늘 포항시청을 방문했습니다. 김성근 포항공대 총장 내정자는 미국의 경우 대학과 도시가 함께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며 포항공대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단기 연수제도 및 복수학위제를 도입해서 외국 인재 영입에 적극 나서는 한편 포항공대 연구중심 의대 유치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지역 소비자들은 온라인상으로 동네마트 물건을 주문하면 1시간 안에 배송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 11개 중소형 마트가 물류 일괄처리센터를 활용해서 온라인 주문,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이 네이버 스토어를 통해서 가까운 동네마트의 상품을 주문하면 물류센터에서 재고를 확인한 뒤 불응을 통해 1시간 안에 배송하게 됩니다.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오늘 포항에서도 펼쳐졌습니다. 오후 2시 훈련 공습 경보가 발령돼 사이렌이 울리자 포항에서는 고속버스 터미널 인근 도로 등 2곳에서 15분간 차량 운행을 통제했으며 대부분의 시민들이 통제에 잘 따랐지만 일부 시민들은 왜 길을 막느냐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공습 경보가 울리자 업무를 멈추고 건물 지하 공간으로 대피하는 등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주시는 제1회 아동청소년 정책 한마당인 아이캔스픽 경주 참가자를 다음 달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가 대상은 경주에 거주하는 10살 이상, 18살 이하 재학 중인 아동 청소년이며 개인 또는 2인 이상 6인 이하 팀을 구성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